그럼 신인류의 시대, 질병을 극복하는 신인류의 삶, 기술은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혁신하는가라는 주제로 최은섭 DHP 대표, 금참원 3빌리언 대표, 박선영 뉴베이스 대표님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모더레이터이신 최은섭 DHP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줄여서 DHP의 최윤섭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목이 어렵군요. 그 질병을 극복하는 신인류의 시대라고 해서 저희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신지 그 대표적인 기업 두 군데에서 대표님들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제 왼쪽에 계신 3빌리언의 금창원 대표님부터 잠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3빌리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금창원이라고 하고요. 3빌리언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알려져 있는 희귀질병, 지금은 이제 8,000개가 넘어가는데 8,000개의 희귀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뉴베이스의 박선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메디컬 에듀테크 기업 뉴베이스 대표 박선영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진들이나 그런 보건의료 분야 학생들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유로운 의료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청중분들 중에서 그 의료나 헬스케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전공자나 나는 배경 지식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혹시? 좀 안다. 네, 두 분 계시네요.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분야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부탁드리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3빌리언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희귀 질환을 진단한다. 이게 이제 한 줄 설명이잖아요. 그 보면 인공지능, 유전체, 희귀 질환 이게 다 어려운,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이 느끼시기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풀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쉽게 설명을 한번 조금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제 입장에서 항상 이제 쉽게 설명을 해도 항상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쉽게 한번 그래도 해보면은 유전자라는 건 흔히 이미 이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DNA라는 것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DNA 유전자가 이제 DNA라는 AGTC로 이제 구성된 이제 그 DNA가 한 평균적으로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사이의 DNA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전자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이제 DNA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순서에서 뭔가 서열이 바뀌면 뭐 10번째 위치에서 예를 들면 A였는데 그 서열이 바뀌면 그 A가 아니고 C가 됐고 G가 되고 뭐 T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전자 이상을 일으켜서 유전 질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 질병 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타고난 엄마 아빠 양쪽에서 절반씩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고난 이제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 이슈가 생겼다. 특정한 부분에 DNA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유전 질병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유전 질병 진단은 저희 이제 몸속에 있는 세포에서 딱 안쪽을 들어도 보면은 지놈이라는 유전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전자 서열을 쭉 읽은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개수거든요. 30억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30억 개 DNA를 쭉 읽은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걸 이제 분석하면 그게 이제 유전질병 진단이 됩니다. 그렇게 유발할 수 있는 지금 알려져 있는 질병들이 한 8,0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30억 개 DNA나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 손으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이제 정보의 양인 거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잘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답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 다음에 얘랑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은 아 이것도 유사하게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변일 거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대규모의 유전체 DNA 염기 서열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질병이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인 이제 어떤 그런 변이가 있을 때 이거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 사업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풀어서 설명해도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어떤 인간에 있는 그 굉장히 그 방대한 분량의 유전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유전자가 잘못되면 나타날 수 있는 희귀 질환을 한 8,000개 정도 한 번에 진단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맞나요? 네, 네. 대충 맞는 걸로. 그리고 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에듀테크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오늘 이제 헬스케어 의료 얘기를 하는 곳이어서 메타버스 그 VR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서 그 의료인들 뭐 의사든 간호사든 그런 분들을 교육하시는 곳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또 부탁드려 볼게요. 네. 좋은 소식은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쉬워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한다면 당연히 좋겠죠. 이제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환자에게는 안전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학생의 학습의 질이 좋아져야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체 모형이라든지 또 고가의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이 필요했고 실습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의료 폐기물 이 발생하고 의료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런 수도권 지역의 외 지역에서는 또 병원 실습을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지가 않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V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가상 공간에 가상의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실제 환자처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페이션트 디지털 환자를 개발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표준 의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가장 이렇게 처치를 했을 때 진단을 했을 때 가장 예후가 좋고 그런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좋은 처치 방법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적합하게 학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의료 교육에 접근할 수가 있고 학생들도 학습의 개인차가 많은데 마스터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의료 현장에서도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상향 평준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VR 그 소위 말하는 HMD 이 고글을 네. 쓰고서 하는 거잖아요. 네. 쓰면 뭐가 나오나요? 쓰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간호교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간호사 스테이션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환자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제 달려가면 이제 병실에서 환자를 딱 만나게 되고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뭐 투약이라든지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상태가 막 바뀌어요. 다이나믹하게. 그러면 저희도 제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실수로 환자분에게 제때 처치를 못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을 이제 네. 그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공간 네. 안에서 할 수 있는 네. 그 혹시 유튜브에 널스베이스라고 네. 검색해 보시면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그 VR 쓰시고 그 어떤 화면을 보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널스베이스 혹시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거기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오늘 이제 그 신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좀 미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제 어떤 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의료를 혁신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신데, 만약에 이제 지금 창업하신 지가 대표님, 금창업 대표님은 저희 이제 만 6년 됐습니다. 6년 되셨고, 저는 지금 8년 됐어요. 네, 6년 전, 8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때 창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가정해봤으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 같다. 좀 세상이 덜 좋은 곳으로 되어 있을 것 같다. 상상을 해보시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달랐을까요? 3빌리언이 없는 세상 어땠을까요? 일단 어떤 사실 이제 아주 뭐 원론적인 이제 대답을 해보자면 사실 기술의 발전의 흐름이라는 거는 항상 시대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좀 뭔가 좀 새로운 것들 하나씩 시도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3빌리언을 포함해서 글로벌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저희는 이제 유전체에 있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유전체 진단과 치료제 개발을 혁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3빌리언 포함해서 몇몇 기업들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3빌리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세계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어떤 기술을 이제 쌓은 분야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유전체 변이가 나왔을 때 변이를 해석하는 어떤 기술을 저희가 글로벌에서 한 10% 정도는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그거를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글로벌에서 50개국, 220개 기관 정도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분들이 저희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길에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없었으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못 들어가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진단 방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희귀질환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말 그대로 희귀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면은 이제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도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인지 특정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기에 기침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몇 개의 질병으로 한정할 수 있잖아요. 감기라던가 최근에는 이제 코비드도 의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병원에서 진단하는 프로세스는 의사가 의심하는 질병을 하나씩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오면 그게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희귀 질병은 난청을 예로 들면은 난청을 유발하는 희귀 질병이 8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870번을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확한 진단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6.6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평균적으로 17개 병원을 방문을 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시간, 비용,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 못 받아서 치료적인 어떤 걸 못 받는 거,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벌어질 거고요. 근데 그거를 한 달 안에 빠르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 어떤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3빌리언이 없었으면은 소위 그 보통 괴질이라고 하거든요. 괴상한 질병, 이 원인을 모르고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괴질에 걸린 환자들, 희귀질환 환자들이 한 6년, 7년 걸려가지고 뭐 수십 개의 병원을 가셔서 겨우 진단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3빌리언 통해서 한 방에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뉴베이스는 어떨까요? 뉴베이스가 지금 세상에 없었으면 네. 세상이 어떻게 안 좋게 바뀌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 갔을 때 가끔 간호사분이 여러 번 혈관 찌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더 의료의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회가 많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저희가 많은 교수님들이 정상분만 과정, 출산 과정을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글로만 배우고 이제 간호사가 된다. 그래서 이걸 실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지금 신생아, 소아 환자 엄청나게 니즈가 많으세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없다면 미래의 의료진들은 다 글로 배우고 네, 동영상으로 배우고 과거 10여 년 전에 만든 그런 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의료를 배우고 의료진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만큼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를 학습시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왜 태움이 발생할까, 왜 간호사들이 병원을 이탈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나쁜 선배의 문화가 아니라 그만큼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신규 간호사들이 실제 환자에게 그런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갈아 넣어서 해결하는 문화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없다면 이걸 누가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그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인 의사분들도 보면 그 숙련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사실 한국뿐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뉴베이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다. 그게 결국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혹시 그러니까 지금 실시한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종류 같은 거 아까 이제 그 정상 분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PR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인 간호 그 신규 간호사 교육에 가장 많이 필요한 중증의 환자들, 그래서 그 폐렴 환자라든지 중증의 섬액 환자, 또 식도 정맥류 출혈이 곧 이번 달에 출시가 되고요. 연말까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전해질 불균형 같은 굉장히 다빈도 이면서도 중증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환자도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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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호복이라고 하나요? 그거 입는 네. 순서부터 해가지고서 코로나 환자를 간호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뉴베이스 들어가시면. 네. 네.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게 과거의 얘기였다면 우리 가정형으로 우리가 과거에 창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러면 미래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부터 10년 이후에는 두 회사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10년이라고 하면 되게 짧고도 긴 시간인데 아마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3빌리언과 뉴베이스로 인해 가지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금 대표님, 3빌리언 어떨까요?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희귀 질환의 그 진단 방랑 문제가 꽤 많이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10년 후면. 그래서 지금은 평균 6.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증상이 나타난 것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까지 그 시간이 10년 후면은 뭐 6개월 이내로 저는 아마 줄어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몇 달인가요? 그러니까 그 6점 몇 년에서 3빌리언의 서비스를 쓰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 정도이죠? 사실 이제 8,000개 질병 안에서 진단이 되면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지금도 여전히 진단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질병이 아직까지도 희귀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질병이 아직 완전하게 밝혀진 게 아니다라고 저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보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모르는 질병이 한 7,000개 정도는 더 있을 거다라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많이 메꿔졌을 것 같고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진단되는 비율이 거의 한 90%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면은
진단 방랑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또 쌓이게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요새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진단 방랑도 문제인데 치료제가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진단을 예. 해도 치료제가 없으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희귀질환 8,000개 중에서 약이 있는 경우가 5%밖에 안 네. 되거든요. 95%의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귀질환 치료를 개발하면 어쨌든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그 섹터에서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베네핏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들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틀렉이 되는 게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내고 노블 타겟을 찾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또 많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뭐 작년, 재작년까지 하면은 수십만 건 정도였어요. 지금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근데 지금 벌써 올해만 들어도 200만 단위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10년이면은 수천만 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95% 약이 없는 희귀질환에 대한 좋은 타겟을 찾고 치료제 개발이 10년 후면은 모든 게 다 개발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굉장히 가시적인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개발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글로벌에서 희귀질환 관련된 유전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지금 3빌리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많지는 않지만 탑티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한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10년 뒤면. 그렇죠. 지금도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제약사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유전 정보 분석해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어쩌면 이제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까지 네, 맞습니다.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네.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뉴베이스는 10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저희 아까 회사는 뒤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질문 하셨는데 어려운 질문이라고. 네. 네, 어렵지만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는 현재 메타버스의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실 만들고 또 폐렴 호흡기 중환자를 위한 이런 격리병동도 만들고 또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수술실,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는 디지털 환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의료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입력하면 간편하게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그런 디지털 환자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플랫폼화 해주고 하면 의료진들이 이제 뭐 그 전 세계의 모든 의료진들 또는 의료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만든 메타병원에 입장을 해서 실제 병원에서처럼 일을 해볼 수 있고 실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의료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상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은 뭐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로 발표를 하시지만 이제는 저희가 만든 디지털 환자를 가지고 그런 최신 임상 지식들을 이제 공유하고 더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훨씬 더 전달력 있게 정확하게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에듀테크 기업으로서 교육적인 윤리적인 챌린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너무나 저희 디지털 환자가 리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리얼하면 학생들이 실습을 하다가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냐, 막 실수하고 이러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혈액을 뭐 레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딸기 우유 색깔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생명을 경시할 것 같다. 어떡하냐 이런 윤리적인 챌린지 그래서 비즈니스나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저희가 극복하고 나면 최종 보스인 끝판왕 이 윤리적인 챌린지를 그때쯤이면 맞서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글로벌 리딩 회사로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런 공유하고 그런 리드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정말로 그 병원처럼 그 환경을 구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의료인들, 간호사분들 다 거기 모여가지고 트레이닝 받으시고 또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좀 뉴베이스로서는 좀 즐거운 상상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12분 남았는데요. 그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조금 현실적인 좀 암울할 수도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거시 경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스타트업 업계에 겨울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아마도 다들 이제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방금은 10년 이후 얘기를 해봤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뭐 사업 확장이든 기술 개발이든 신제품의 출시이든 뭐 투자 유치이든 뭐 상장이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인증 클리어라는 인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올 연말 이제 늦으면은 내년 1월에 이제 그 인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검사 자체가 미국의 의료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글로벌 사업을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해 왔지만 이제 가장 큰 이제 섹터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저희 제품이 이제 빠르게 확장이 되는 어떤 그런 원년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매출을 빠르게 확장시키는 거가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주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말씀드린 신약 개발이 국내에 있는 이제 대기업 신약 개발하는 대기업들이랑 저희가 이제 진행이 몇 군데랑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유의미한 초기 이제 성과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여쭤보면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낙관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네, 사업적인 지표 같은 것들이 네. 지금 올해 비해서 얼마만큼 더 좋아지실까요? 올해는 이제 매출이 딱 지키지 않았으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배 정도는 10배? 네, 10배 이상은 제가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 기자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뉴베이스는 내년에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이? 네, 저희는 현재 올해 4월 말에 이제 시리즈 A를 마무리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마일스톤 달성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런 임상 술기에 필요한 게임 모듈이라든지 디지털 환자라든지 또한 컨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내와 이제 뭐 아까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사업, 또 도입 기간을 확대하는 이런 등등의 마일스톤 달성에 현재 집중하고 있고요. 내년에 좀 더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주주님들이 미국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 하지 말고 좀 국내에서 탄탄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신에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로 웹이나라든지 줌 화상회의라든지 한국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만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해서 미국에서는 테스트베드가 어렵지만은 몽골에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 국가에 그런 앞으로 신규 병원과 의료진 양성 기회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런 의료진 양성과 새로운 병원을 이제 건설을 할 때 교육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 모두 지금 이제 우리 겨울을 맞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창업자분들 만약에 오셨을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영향을 주고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채용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다가 채용에 대한 거를 조금 크리티컬하게 저희는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수준의 이상에 있는 사람들, 필요한 수준의 이제 인력들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한 상태인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이제 플러스 알파로 채용을 하자라는 게 원래 스탠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좀 변화하면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추가로 저희가 채용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조금은 자제하자라는 스탠스로 이제 갔거든요. 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지만 이제
비용은 좀 아껴서 가급적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랑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실제 실행에서도 그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오히려 어려움도 있게 위기도 있겠지만 기회에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회사와 인재 채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은 위안을 얻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을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잘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든지 협업의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좀 뒤로 미뤄뒀던 것들을 좀 더 빠르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저기 현장 지휘 부탁드립니다 하고 와가지고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질문이 조금 있긴 한데 남은 질문들이 자, 그러면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관객분들 중에서 하나 정도 받아볼까요? 3빌리언이나 뉴베이스에게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안 계신다고. 네, 저기 마이크를 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DHP한테 투자를 받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거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분께 여쭤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MVP 만들어서 고객에게 이렇게 프리토타입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검증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도입을 안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너무나 보수적이고, 그래서 검증되지 않으면 피드백도 받기가 힘들고 자문도 받기가 힘들고, 저도 사실 초창기에는 자문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문전박다 당한 경험도 있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DHP에서 투자를 받고 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IR 피칭하러 갔을 때 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저희 팀에서도. 근데 피칭하러 갔을 때 의사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간호국에 바로 연락하셔갖고 이거 빨리 교육 콘텐츠 보라고 해야 되겠다. 가격이 얼마냐? 막 이런 피드백을 막 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MVP를 확인이 된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 팀에서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투자 유치를 하고 나서는 영업이라든지 그런 밸류를 고객사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검증된 회사다라는 해서 고객사를 미팅한다거나 판로 개척이라든지 의료 자문이라든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김 대표님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도 피칭을 그때 처음에 갔었었고, 사실 별다른 어떤 그런 피드백이 없이 이거는 당연하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지라고 그때 계신 파트너분들이 말씀하셨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궤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대의 테크의 어떤 흐름이고 여기에 필요한 테크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여기에 필요한 테크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가는 방향에서 이런 테크랑 이런 거를 하는 회사는 필요해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계셨어 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에 잘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고, 사실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DHP에 투자를 처음에 받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투자 유치라던가 협업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헬스케어 섹터에 계시는 스타트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고, 밸류도 좀 더 쳐준다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추가적인 베네핏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투자사가 DHP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짠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아마 VC분도 계실 테고 뭐 후배 창업자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싶으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의 약간 그런 것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그 궤에 맞춰보자면 이제 창업하시고 이제 성장을 하시는 거에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이제 했던 실수를 조금 이제 백업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주변의 조언을 이렇게 잘 따라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실수했던 걸 보면은 그 전에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거를 많이 들었던 것들,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런 조언들에 안 따랐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변에 뭐 투자자분들도 있고 엑셀러레이터 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의 이런 그 커뮤니티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조언들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진짜 이제 경험과 그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조언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상황이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용을 해서 액션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선영 대표님. 그 겨울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도 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힘드실지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표님 저도 이제 겪은 과정이지만 저희가 런웨이 뭐 3개월 남을 때도 있었고 한 달 남았을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런웨이 한 달 남았을 때 미친 듯이 영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남고 투자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조직을 더 건강하게 나 자신의 생각을 더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팀원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이제 집중하고 저도 사실 연회의 한 달 남았어요라고 팀원들한테 말하면 다 나갈 줄 알았는데요. 그 전부 다 왜 이제 말해 진작 말하지 그래서 막 같이 엄청 뛰었던 그런 시간이 그게 지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 동료들 팀원들과 같이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에 딱 맞게 저희 끝나고 있는데 오늘 그 질병을 극복하는 신인류의 삶이라는 주제로 3빌리언의 금창원 대표님과 뉴베이스의 박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두 회사들이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혁신하고 계시는지 전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